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수부티의 윤은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단지동맹? 또 그래서 왜 손가락 그 단지가 잘려져서 이렇게 프린트 되어 있는 거나 또는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저격한 그런 의사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저는 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안중근 의사, 1879년부터 1910년까지 3월 26일 날 사형을 당하셨고요. 아마도 100주기가 넘어가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안중근 의사를 우리는 독립운동가, 의병장, 의사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사진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이죠. 그러니까 1970년에 기념관이 만들어졌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습. 아마도 안중근 의사가 사형당하기 바로 전에 찍은 사진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한테 보낸 아주 유명한 편지. 안중근 의사를 우리가 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1854년에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좀 빨리 개항이 되고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군대화가 되었고, 중국은 이제 아편 전쟁을 통해서 또 군대화가 돼 가는데, 그는 일본에 의해서 강화도 조약부터 개항이 시작되고, 이런 군란이라든지 사변이라든지 득약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황제인 고종이 폐위가 되고 우리의 국권이 그냥 일본한테 넘어가는 이러한 조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독립에 대한 운동가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오늘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안중근 의사 하면 대표적인 거, 여기 나와 있듯이 뭐죠? 단지 동맹 하면서 찍은 요 모습 여러분 아마 제일 먼저 기억에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879년 9월 29일 날 황해도 해주에서 출생을 하지요. 그리고 굉장히 무인 집안의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근데 안중근 의사에 태어나면서 안중근 의사를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을 우리가 자라고 하는데 안응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나 가슴에 7개의 사마귀 또는 점이 있어서 그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고 해서 어렸을 땐 안응칠이라고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1894년에 16살 때 결혼을 하고, 또 이 16살 때는 1894년 동학운동 상황이 이루어지는 시기라서 이때 아버지랑 같이 동학군을 진압을 해요. 사실 동학운동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물론 이제 그래서 동학군은 진압이 되지만, 이 과정에서 1895년에는 안중근 의사도 천주교에 입교를 하게 되고 세례명이 토마스지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호가 도마잖아요. 이 토마스를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천주교에 입문을 하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 조금은 신식 학문을 익히면서 조금 사상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고 이제 1904년에 너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특히 일본이 이기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외국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해로 떠나고 이제 뜻맞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오고,
돌아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1906년에 진남포에서 석탄상회를 경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 인재 양성이 아닐까 하는 의미에서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고서는 가산을 정리를 하면서 학교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진남포에 동의학교를 인수하게 되고 거기서 군사훈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학교를 6월 달에는 이제 삼흥학교를 설립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영어 교육을 시키게 되면서 인재 양성을 하게 되죠. 근데 1907년에 이제 헤이그 사건 이후에 고종이 강제로 폐위가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인재는 그냥 인재 양성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가기는 안 되고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는 독립을 운동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연해주에 가게 되고 연해주에서 또 뜻맞는 사람 신분을 통해서 독립을 운동을 할 사람을 찾아가고 되게 많은 한 300명 정도가 모이게 되면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대한의군 참모중장이 되고 그러면서 1908년에 이제 일본 정찰대를 공격하는 일이 있어서 1차, 2차에서는 정말 크게 승리를 했는데 3차 때는 패하게 되지요. 다시 이제 1909년 3월에 다시 뜻맞는 사람을 모았는데 이때는 12명밖에 모이지 않고 그때 바로 지금 나와 있는 단지동맹 손가락을 따르면서 결의를 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완용도 죽여야 하고 이토 히로부미도 저격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결의하게 되면서 그때 찍은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09년 9월에 이 당시 신문인 원동보하고 대동공보에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러시아 대신하고 회견을 한다. 하얼빈에서 회견을 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면서 결국은 1909년 10월 26일 날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9시 30분에 결국은 저격을 하게 되지요. 나는 독립운동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여러분이 인식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등 방문이라는 이름으로 갔고요. 1841년에 태어나서 1909년 10월 26일 날 죽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이토 히로부미는 동양의 평화를 깨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원흉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죽였고 이건 독립운동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히로부미가 이제 왜 하얼빈에서 일어난 일을 이 여순이란 지역 또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가고 또 법정에 쓰고 이 과정이 얼마나 불평등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슨 형무소에 수감이 되고요. 2월 14일 사형이 구형이 돼요. 법정에서 7일 날 법정이 개정이 되고 14일 날 사형이 구형이 된다. 7일 만에 얼마나 속전속결이었는지.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이 안중근 의사를 신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계시고요. 그러다가 1910년 3월 26일 10시에 결국은 사형이 집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근데 2월 14일 날 사형이 구형되고 난 다음에 또 이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형을 좀 미뤄달라. 근데 미뤄달라고 한 이유는 이분이 책을 하나 쓰지요. 동양평화놀이라는 동양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중국이 서로 협력을 하면서 같이 잘 외국 외세를 잘 막아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책으로 쓰려고 하니까 나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언제? 3월 26일 날 10시에
사형이 집행이 되는 거죠. 동양 평화론을. 물론 시대가 좀 바뀌긴 했지만 한 번은 찾아보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아까 앞에서 언급한 듯이 수의를 이렇게 지어 보내면서 사형을 당할 자식한테 어머니가 편지를 쓰시죠. 이 편지도 사실 제가 읽기보다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 읽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서 흰색 수의를 입고 아까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 것 여러분 보신 것 같고요. 안중근 의사가 남겨놓은 이런 글들을 보고 계시고요. 정말 이 사진 안중근 의사가 연해주로 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지요. 자식들이 3명 있는데 막내는 사진에도 없고요. 큰딸하고 아들하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연해주로 가면서 가진 이 사진은 안중근 의사가 아마 3월 26일 10시에 사형을 당할 때까지도 가슴에 품었던 사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런 가족에 대한 생각보다는 나라가 우선인 이런 안중근 의사의 깊은 뜻을 우리가 한 번은 또 이 시기에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형당해서 안장이 되는데 사실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유언은 본인의 시신을 일단 하얼빈에 묻었다가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 우리나라에 묻어달라는 게 유언이었지만 이거 역시도 일본인들에 의해서 지켜지질 못했지요. 안중근 의사의 아까 본 글씨하고 그 다음에 사진만 아마 가족들한테 전달이 됐을 겁니다. 나와 있는 이 이미지는 위에 보시면 시계가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9시 30분. 이 9시 30분은 1909년 10월 26일 9시 30분에 누구를 이등 방문 또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시간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조각상이죠.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하얼빈역에 안중근 의사를 기념하는 관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중근 의사하면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거는 안중근 의사의 집안에는 건국 훈장을 받은 분들이 15명이나 된대요. 안중근 의사 집안의 이 가족들, 특히나 지금 나와 있는 이미지는 이제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인 안태훈하고 어머니인 조 마리아의 사진이죠. 이 안태훈이라는 아버지도 안중근 의사의 이렇게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중근 의사 집안이 이제 무인 집안이었고 또 안중근 의사가 뭐 말 타는 것도 잘하고 사냥하는 것도 잘하고 특히나 총 쏘는 게 특기였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게 됐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 부모님들이 적극적인 이렇게 도움들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독립운동을 하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아들이 죽어가는데 너는 삶을 구걸하지 말고 정말 죽음을 잘 맞이해라 하면서 수의를 보내는 이 어머니의 마음도 진짜 보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형제들인데요. 안정근, 공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5살하고 10살 차이가 나는데 이분들 역시도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근 같은 경우에는 이름 안창호 독립운동가인 안창호 선생님하고 좀 관계가 막역했다라고 들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 안공근 같은 경우에는 한인 애국단 소속이고 애국단에서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하면서는 그분 한 분이 우리 이
이토 히로부미를 원흉으로 몰고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본인은 이러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 이런 내력을 통해서 건국훈장을 15개나 받은 그런 집안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또 우리가 배워야 할 내면적인 뷰티 속에서 하나 지녀야 할 그러한 항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